문화재들을 사들이고 그 도자기라든지 각종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서 자기 개인 집에다가 꾸린 게 고려 미술관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 우수성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도레인들이 일본의 고대 국가, 고대 문화 건설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자연히 일본인들의 역사관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보는 한국의 시선이 개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제일동포사의 개선에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친일파가 그 일제 잔재 일본 잔존 세력이 어느 정도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일파 문제 같은 경우는 해방 전국에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친일한 사람들을 검거를 해서 연행하고 재판도 걸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되고 이 국가 건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승만 세력들이 우선한다는 그런 속에서 이 테크노클라트라고 할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애매하게 했어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친일파의 처벌 문제가 유야무야 된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일본인들은 한국의 식민 정책 때 했던 그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일은 사실 무근의 그런 한국 사람들의 피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자세를 한국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들하고는 그 역사 인식의 충돌이라고 할까 이런 거니까 우리들은 역사의 진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가면서 그 말하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도 병행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주장을 발신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을 이제 되게 가해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후의 어떤 인식, 그 일본인들의 그 스스로 어떤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인식을 보면은 자신들을 가해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뭐 원폭 투하의 피해자라든가 아니면은 2차 대전의 어떤 패전국이라는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랑은 좀 인식이 좀 다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일본인들의 피해 의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피해 의식을 갖는다 하는 것들은 역시 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대등한 처지에 서로 싸웠단 말이죠. 자기들은 싸운 속에서 결국 미군에 의해서 이 무고한, 그러니까 동경 같은 경우 미국의 집중 폭격을 받아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든요. 전쟁 말기에. 그리고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한 20만 명 정도가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강해서 자기들은 상당 부분 그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미군이 폭격을 감행하고 원자탄을 투하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추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목표로 했었던 한일 협정은 대단히 불충분한 형태로 맺어지게 됩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라는 것들이 빠진 채 맺어졌습니다만은 그 후에 한일 관계를 보면은 한국은 그와 같은
불완전하게 맞았던 이 한일 협정 체제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면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룩해 가는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일 협정의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남겨놓던 불완전한 측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야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